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찹쌀떡 수학.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정유빈입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6월 모의평가라는 나를 위한 육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엄청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잘 못 보면 어떡하나, 뭐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봤잖아요. 이미 그죠? 확통 파트의 경우에는 평이하였어요. 그죠? 괜찮았어. 사실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좀 긴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봐. 우리가 생각하는 29번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30번이 아닌데? 또는 내가 배운 내용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경우의 수를 그냥 센 것 같고 확률을 그냥 구한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을 혹시나 조금 느꼈을 수는 있는데 그 느낌이 맞아요. 잘 풀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쉬우면 쉬운 대로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긴장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쉽다면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플러스 나에 대한 믿음. 아, 내가 잘하니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아마 이제 구모나 아니면 수능 쪽 가면은 확통이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때 돼서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전범위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 통계 파트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들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일단은요. 우리 2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육모를 준비하면서 풀어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이를테면 이제 2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이항정리, 이항정리 가장 기본형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출제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쵸.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하는 문제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23번의 아주 중요한 후보 중 하나예요. 23번은 이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확통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22번을 보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죠? 그죠? 그럴 때 만나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23번에 어떤 아이가 등장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근데 23번에 이항정리가 아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항정리가 뒤쪽에 약간 더 어렵게 나오겠구나. 그죠? 그런 예상을 하면 뒤쪽 문제를 풀면서 몇 번이냐면 26번을 만났을 때 내 예상대로구만 뭐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23번 보시면 AA, B, C, D 모두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누가 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누가 봐도 잘 나누어주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5개를 다 다른 것으로 볼 때 오팩토리알 하면은 쭉 나열하는 것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 개수만큼 내가 그들을 배열하는 만큼 겹치게 될 테니까 이팩토리알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차근차근 5랑 4랑 3 남고 2팩은 사라질 테니까 얼마예요? 20 곱하기 3, 60. 답은 3번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조급해지면요. 같은 것이 뭐뭐 있는지를 잘 못 찾는 그런 일도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차근차근. A 2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A 2개를 배열하는 만큼 겹치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괜찮았죠? 그죠?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요렇게 기본형으로 나온다면 그래 오케이 2점 정도 되겠구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24번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단은 조금 더 귀찮은 풀이, 조금 더 쉬운 풀이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봐야 쉽긴 쉬워. 23, 24, 이 23, 24 정도까지는 그쵸.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A랑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그들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이 9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독립 이런 게 뒤쪽에서 나오는 독립 이런 게 추가가 되어 있다면 PA 곱하기 P 여사건에 대해서 곱하기로 연결해가지고 풀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더 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에 대한 것이 18분의 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얘를 보고는 B의 확률을 썼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해? 1에서 18분의 7 빼니까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요거까지는, 그죠? 이렇게 쓰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식은, 이거 문제 풀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식은 얘죠.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죠? 요런 거. 근데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PA도 알아야 되고요. PA 교집합 B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덧셈 정리 기본형으로 풀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좋은 접근이었으나 지금은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쵸? 오케이. 그럼 어떻게? 얘를 한번 따져볼게요.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 집합 시절에 공부할 때 이 친구가 차집합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빼는 거, 즉 얘가 뭐냐면 A에서 누구를 빼요? A 교집합 B 부분을 뺀 거예요. 순수한 A 파트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생각한다. 또는 A 합집합 B에서 무엇을 빼내면 되나요? 네, B 부분을 빼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 그렇다면 이 식을 뽑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넣어볼게요. 즉, PA 교집합 B 여사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A와 B의 합집합 부분에서 뭐만 빼면 돼요? B, 그죠? B에 해당하는 확률 부분만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요, 요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부분, A 교집합 B 여사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B의 확률에 대해서 B 부분은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제가 쉽게도 풀어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의 부분에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쵸? 그들의 확률의 합 자체가 그냥 A와 B의 합집합 부분이 된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9분의 1 확률과 18분의 7을 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8분의 얘는 2가 되고 7을 더하면 어떻게 여기 있는 6을 봐야지, 그지? 그 문제 잘 풀어도 시력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쵸? 요걸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자, 요렇게 됩니다, 그쵸? 지금 B에 대한 확률이니까 정리하시면 18분의 13이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는데, 자, 이렇게 풀었을까요? 제가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게 접근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려고. 자, 여러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집합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눈에 딱 잘 보이게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식을 가지고 열심히 가져갈 수 있는 것 물론 좋지, 물론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야지. 그래야 얘네가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일단 알 수가 있잖아, 그쵸? 자, A와 B 사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봐봐요. 어느 부분이야? 여기 확률이 9분의 1이래, 이렇게. 빼서 쓰세요. 이 안에다가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원소같이 보일 테니까. 요 확률이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B 여사건을 보고 있다면 1에서 18분의 7 빼서 B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예요? B 전체 부분. 아까 그대로 갑니다. 18분의 11. 구하고자 하는 건 A 합집합 B인데 어때요? 여기 9분의 1이 요만큼. 요렇게 사과 베어몬 것 같은 요게 9분의 1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18분의 11이 가지고 있대요. 끝! 둘이 더하면 되겠네. 정답은 18분의 2 더하기 11, 답은 4. 이렇게 풀면 30초 컷.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자, 멋들어지게 식으로 꼭 표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문제 풀 땐 훨씬 좋아요. 괜찮잖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까 했던 말들이 이해가 돼요. 요 사건과 A 교집합 B 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자리에 항상 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전혀 없고요. 뭐죠, 이런 거? 그냥 말 그대로 확률 구하기 문제. 그것도 조합을 이용하는 뽑기 해가지고 구하는 확률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면 돼요. 자, 보세요. 흰색 손수건 4개 있고요. 4장 있고요. 검은색 손수건 5장 있습니다. 총 9장이 있죠. 그쵸? 거기에서 4장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끊고 확률이라는 글을 보면 아마 9C4 이렇게 써서 쓰고 시작했을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봐봐요. 꺼낸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이래요. 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굳이 케이스라고 표현한다면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흰색이 2장 이상이니까 2장이 있어요. 그럼 검은색이 몇 장이어야 될까? 총 4장이어야 되니까 E and E. 또 흰색이 1장. 아니, 1장이면 안 되지. 요거 이쪽으로 뺄게요. 9C4를 좁아. 흰색이 2장 이상이니까 흰색이 3장. 검은색은 몇 장? 1장. 또 흰색만 4장 뽑아요. 더 이상 있어요? 없죠. 제가 왜 쭈르륵 썼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쓱 써가지고 더하기 계산하려고요. 경우의 수를. 자, 흰색 2장입니다. 총 4장 있는 데에서 2장을 고르시면 되고요. 검은색은 총 5장 있는 데에서 2장을 고르면 됩니다. 더하기 흰색만 3장, 검은색 1장. 자, 4C3이 되겠죠? 곱하기 5C1일 거고요. 흰색만 4장. 이건 어때요? 그냥 4장 중에 4장 뽑는 거. 요렇게 되겠죠. 지금 써놓은 이 값이 어디로? 분자로 올라가면 될 겁니다. 계산할까요? 4C2는 어때요? 6 곱하기 10. 60. C는 말이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약간 곱셈처럼 되게 간단하게 보이죠. 그쵸? 근데 막 암기를 해놓은 건 아니니까 항상 체크를 하세요. 알았죠? 자, 4 곱하기 5가 됩니다. 20.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쓱쓱쓱 더하시면 얼마예요? 81 되겠죠? 여기다가 81을 얹을 건데요. 9C4 계산을 해볼까요? 9, 8, 7, 6까지 하고 5팩이랑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4, 3, 2 되겠죠? 조합 계산은 이제 6모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할 거 아니냐고.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요. 그럼 이제 9 곱하기 7 곱하기 2인데 곱해주지 말아요, 여러분. 약분 가능하잖아. 이 상태로 갑니다. 자, 9 곱하기 7 곱하기 2로 쓰시고 위에다가 81을 올리면 약분해서 어떻게 써요? 14분의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 좋지?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면 끝. 완벽하죠? 맞아. 자, 비교해보기 하려고. 이게 다예요. 비교하려고 솔루션 2를 가지고 와요. 여사건으로 가보려고. 이 문제는 굳이 따지자면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도록 그 출제 의도가 맞춰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보여드리는 거다.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2장 이상이면 2장이거나 3장이거나 4장 이렇게 해서 3가지 케이스로 나와요. 여사건으로 간다면 2장 이상이 아닌 거니까 어때요? 흰색이 1장 있거나 흰색이 없거나죠. 흰색이 1장이면 검은색은 몇 장이야? 3장. 또는 흰색이 없어요. 그럼 검은색만 몇 장? 4장.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전체는 9C4라고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그쵸? 자, 요거 해볼까요? 4, 4장 중에서 1장 고르고 5장 중에는 3장 고르시면 되고 이거는 5장 중에 4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 곱하기 10, 40 더하기 5 하니까 45 이렇게 되죠. 정리 어때요? 정리하시면 1에서 빼죠? 저기 여기 972는 계산해 놨으니까 9, 7, 2 분의 45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해서 어때? 14분의 5니까 1에서 빼면은 14분의 9 똑같이 나오죠.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는 2번만 계산을 했고 여기는 3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쵸? 하나, 둘, 3번이니까. 그래서 여사건이 조금 더 쉽다 이기는 한데 여사건으로 유도가 된 문제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 뭐 이하 또는 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꼭 여사건으로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간단한 문제의 스타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 스타일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저 나왔죠. 26번. 재밌는 문제가 드디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26번을 보면서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면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항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가장 기본형, 되게 간단한 거 있죠. x 더하기 1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한 데에서 뭐 x 세제곱의 개수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때요? 2점짜리야.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이항 정리 그게 나올 거라고 그 선입견처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요쯤에서 한번 틀어줘야 되겠죠? 틀어줬잖아요. 그죠? 자, 이항 정리기는 한데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곱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예상을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뒤에 거는 예를 들어 뒤에 거는 이항 정리를 쓰도록 나오고 앞에는 뭐 x-1의 제곱 형태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는 전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분배시키는 문제 스타일로 생각한 적은 있어요. 맞지? 어차피 이항 정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딱 세 가지예요. 완전 기본형 우리가 얘기하던 그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앞에 하나는 전개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시키면서 얘랑 만들어내는 항 찾기. 세 번째가 얘인데요. 그 중에선 쉽게 나왔어요. 봐봐요. 여기는 하나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x-1의 6제곱 전개해도 되는데 안 하고 싶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x-1의 6제곱 두시고 2x 더하기 1의 7제곱 두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역할을 나눠주는 거지. 분담하는 거지. 요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고 요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둘을 쪼개서 여기서 x제곱항과 상수항이 서로 전개되면서 분배시킬 때 만나면 그때 x제곱 만들어내죠. 맞아. 그치. 여기서 x제곱항을 찾고 여기서 상수항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지. 그때 여기에 자자자자 전개된 데 x제곱 뽕, 여기서 전개된 데 상수항 뽕 뽑아서 둘이 곱하면 어때요? x제곱 되잖아요. 그때의 개수를 찾아 놓고 두 번째는 여기는 x항 찾고 여기도 x항을 찾는 거야. x 곱하기 x 하니까 x제곱 되겠죠. 세 번째는 상수항 찾고 여기는 x제곱항 찾으면 끝이죠. 자, 이렇게 풀겠다는 말은 굳이 복잡하고 어렵게 각각의 일반항을 뽑아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난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을 뽑아내야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뜩이나 알파벳이 많은데 얘를 뭐 일반항 R 쓰고 얘 일반항 뭐 N 쓰고 이러면 문자가 더 생기잖아. 영어 더 쓰고 싶지 않잖아, 우리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나열해도 몇 가지 안 돼. 이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게 일반항 써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훨씬 편해요. 비교도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볼게요. 여기서 x제곱항 뽑으려면 6개 중에 2개만 x를 뽑아내고,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상수항은 어때요? 복잡하게 가지 말아요. 상수항이라는 건 2x 더하기 1이 들어있는 주머니 7개 중에서 죄다 1만 뽑아냈을 때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의 7제곱이에요.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는요. x항을 뽑아내려면 6개 중에 1개만 x를 뽑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뽑아야 됩니다. 곱하기 여기도 x항이려면 7개 중에 1개는 2x를 뽑고요. 나머지는 1을 뽑는데 뭐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은 기본형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좀 더 여기서 다이어트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만 6개 뽑으면 되니까 이건 더 앞에 안 붙일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만 6개 뽑으면 상수항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는요. 곱하기. 자, 7개 중에서 2개만 2x를 뽑고요. 나머지 5개는 1을 뽑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들어갑시다. 뭐냐면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그죠? 처음부터 줄일 수 있고 한 가지 더. 요 x제곱, 여기에 x, 여기에 x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오로지 개수고요. 어차피 전개에서 x제곱이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자, 개수만 쓸게요. 여기는 15, 1. 그죠? 마이너스 1에 4제곱 하면 15. 개수만 쓰고 있어요. 여기는 잘 봐요. 6 마이너스 살아남아 마이너스 6이에요. 개수 부분. 여기에 개수 부분은 7 곱하기 2에서 14입니다. 2둘 곱하면 개수 남죠?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84예요.
이때 약간 불안함이 왔을 겁니다. 분명히 개수는 양수들인데 그쵸? 꽤 큰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믿고 가세요. 1, 여기는 7C2는 얼마예요? 7, 6, 2로 나눠가 되니까 21. 그리고 2의 제곱만 개수로 보면 되죠? 4. 21 곱하기 4. 어라? 뭐예요? 플러스 34. 얘들을 싹 다 더해인 거잖아. 싹 더해요. 사라지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그냥 15만 남기면 되겠죠? 했어요? 답은 그래서 15.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일반항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죠? 각각한테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만 뽑아내고 그때그때의 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것 또한 사실은 개수만 뽑으면 된다는 것이지.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번이 그나마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나왔으나 할만했다. 그치? 자, 27번. 27번은 대놓고 수특에서 쓰였던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다른 데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수능 특강 따끈따끈하게 풀었으니까 4의 배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자,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그래서 나온 누레수를 각각 A랑 B라고 했습니다. A, B의 곱이 4의 배수일 때 A 더하기 B의 합이 7 이하일 확률은 이에요. 이 문제 뭐예요?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조건부가 드디어 등장했어. 오케이.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 전체 경우의 수 자체를 내가 요 세상으로 줄여놓으면 되고 저 세상 안에서 그들의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야? 조건부라는 게 막 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분모에. 그 중에서 누구? 얘만 하나 올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안에서 합이 7 이하인 것들만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얘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A가 6가지, B가 6가지. 그럼 곱하면 36가지. 분모든 분자든 36가지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해야지. 무조건. 다 쓰더라도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예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주사위 안에는 1, 2, 3, 4, 5, 6 아예 그냥 4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하나는 자유가 생겨요. 4의 배수, 곱이 4의 배수가 되게 하는 숫자들은 4, 2 또는 6 이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짝수에 대한 거. 근데 4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는 자유로워. 끝났잖아요. 4의 배수 되게. 자, 그럼 A가 4인 경우 B는 1부터 6까지 다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B가 4인 경우 A가 1부터 6까지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인데 조심해야지, 그치? 12가지에서 뭘 빼야 돼요? 한 가지는 빼야 됩니다. 누구? A도 4, B도 4인 경우는 여기서 2번 겹치기 때문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11가지만 살립니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4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누가 있으면 돼?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2개로 곱해져 있으면 되는데 2, 6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A가 2 또는 6, B가 2 또는 6인 경우는 다 곱해서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지가 됩니다. 이게 뭐야? 합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분모가 몇이에요? 11 더하기 4, 15인 거죠. 그쵸? 자, 그 중에서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아이를 올리면 돼요. 즉 A와 B의 합이 7 이하인 아이들. 자, A가 4인 경우에 B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 또는 2 또는 3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건 1로 끌고 올게요. A, B 합이 7 이하여야 되는데 요 세상 안에서예요. A가 4인 이 1번 케이스에서는 B는 1, 2, 3 가능해요. 2번 케이스 마찬가지겠죠. B가 4인 세상에서는 A가 1, 2, 3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26과 26을 합쳐놓은 여기서는 얘가 2고 얘가 2인 건 가능해. 근데 2고 6만 돼도 어때요? 6이 하나만 껴도 이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 2만 가능하죠. 여기에다 뭐만 추가돼? 2, 2만 가능해요. 그러면 세 가지, 한 가지. 3 더하기 3 더하기 1 올리시면 되겠죠? 몇이에요? 7! 쓱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15분의 7입니다 하시면 끝. 이렇게.
답은 2번. 됐어요. 많이 다뤄본 스타일이고 막 엄청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만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편안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8번을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잠깐 끊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은 30번이 어려워요. 그죠? 시간도 30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랬는데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 수능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랬거든? 근데 이제 28번도 딱 왔어요. 28번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획기적이고 새롭진 않아요. 우리가 좀 다뤄본 스타일이기는 해. 어떠냐면 함수의 개수인 거고 뭐 곱이 홀수고 뭐 이런 거니까 할만하거든요. 자, 근데 생각보다 분석했을 때 여기에 케이스 나누는 것도 꽤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긴장을 했다면 이 문제를 패스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얘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육모에서 굳이 따지자면 이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30번이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근데 그럴 수 있어. 왜? 객관식의 마지막이에요. 객관식의 마지막은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의 마지막만큼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28번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띵 하고 좀 깨달았을 것 같아. 28번은 30번 못지않은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그치? 28, 29, 30 중에 체감 난이도가 어떤 게 높을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헉,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패스하고 29 가시면 돼요. 알겠죠? 29가 오히려 여유로웠거든. 자, 28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함수값들은 1과 3과 5는 곱이 홀수래요. 여기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예요? 여기도 홀, 요것도 홀, 요것도 홀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가를 보고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F1이나 F3이나 F5 중에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곱은 짝수가 됩니다. 전부 다 홀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135는 135 중에서 쏠 수 있는 거예요. 뿅.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치? 자, 두 번째는 F2보다는 F4가 크다. 얘는 어때요? 순서가 정해진 거야.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지는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홀수를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짝수를 정할 수가 있네. 그리고 그 나머지 짝수들은 얘네가 처리를 해야 되네. 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치역에서 치역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치역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치역의 홀수가 하나 있고 짝수가 2개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2개, 짝수가 1개. 세 번째 케이스는 홀수만 3개 이렇게 나눴어요. 달을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케이스를. 달을 위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저 2가지로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면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홀수가 1개, 짝수가 2개다. 그럼 나 이제 일단 1, 3, 5가 홀수고 2, 4가 짝수거든요. 공역에서 1, 2, 3, 4, 5 있잖아. 공역에서. 자, 요 3개 중에서 1개만 뽑아요. 그러니까 3C1이고요. 짝수는 2개 중에 2개 뽑으니까 2C입니다. 구성을 먼저 찾았어요. 몇 가지? 3가지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3가지 구성 방법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케이스를. 3을 나중에 곱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1, 2, 3, 4, 5가 쏘는데 1, 2, 4 이런 형태예요. 맞죠? 1, 3, 5 중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홀수 하나, 짝수 2개 이런 형태야. 자, 그때는요. 선택권 없이 1은 1 쏘고요. 3도, 5도 무조건 1을 쏘게 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얘네는 어때 그럼? 자, 요 1, 2, 4가 전부 다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남은 화살은 2개야. 각각 쏴야 되겠죠. 그러면 2가 2를 쏘고 4가 4를 쏴야지 방법이 있나? 없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래에 있는 아이가 더 큰 걸 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결정됨. 두둥이야, 두둥. 결정되어 있어. 이 3가지마다 1, 2, 3, 4, 5가 쏘는 방법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 자체가 3가지가 됩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거는
홀수 3개 중에 2개 뽑고요. 짝수 2개 중에 1개를 뽑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에서 6입니다. 이 6가지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봐요.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홀수가 2개니까 1, 3 뽑고 짝수 4를 뽑았다고 칠까요? 1, 3을 뽑고 4를 뽑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갑자기 불현듯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구나가 생각이 납니다. 왜? 1, 3, 5는 1도 쏠 수 있고 3도 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몰아주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6가지 안에서 제가 한 번 더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 써야지. 홀수들 이 한 개에만 홀수들이 한 개만 쏘는 거야. 한 개만 쏘려면 1 또는 3 중에 선택을 일단 하고요. 이씨 1. 그 다음에는 봐봐요. 예를 들어 1을 선택했다고 칠까요? 그럼 얘도 1 쐈다고, 얘도 1 쏘고, 얘도 1을 쐈다는 이야기요. 그럼 이제 3, 4가 화살을 아직 못 맞았고 2랑 4가 화살을 쏴야 돼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얘 쏘고 얘는 얘 쏘는 걸로 결정되잖아요. 결정됨. 그죠? 끝. 그래서 이건 2가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이구 홀수들이 한 개만 쏘지 않고 홀수들이 2개를 쏘는 경우. 홀수들이 2개를 쏘는 거예요. 2개를. 일단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1, 2, 3, 4, 5에서 1, 3, 4를 쏘는데 얘랑 얘가 1, 3을 고르게 나눠 가지면서 쏴야 돼요. 그쵸? 어차피 홀수는 2개 있는 데에서 2개를 고를 필요는 없으니까 얘네를 쏘는 건데 잘 봐요. 그러면 얘는 1 쏠까 3 쏠까? 3아 너는 뭘 쏠래? 1 할까 3 할까? 중복순열이에요. 그쵸? 그래서 2의 경우의 수를 얘도 갖게 됩니다. 3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어떻게 돼? 요 3가지 중에서 1, 3, 5가 전부 다 1이나 3한테 몰아주기 하는 그 2가지는 여기에 겹치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1, 3, 5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쏘는 것으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랑 4가 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또는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왜? 3이 아직 화살을 못 맞았기 때문에 3은 무조건 뽑는 거고요. 1과 4 중에 하나 택하면 돼요. 이씨1이 되겠죠? 뽑기만 하면 2는 작은 거, 4는 큰 거 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요거 6가지, 요거 2가지 곱하니까 12가지. 자, 정리하면 2, 12 더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14가지고요. 그런 14가지를 끌고 이쪽으로 와봐요. 6번마다 14가지씩 나오니까 마무리는 6 곱하기 14를 해서 84가 됩니다. 돼요? 돼요? 자, 세 번째는 홀수 3개만 쏘는 거면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야. 3C3. 그죠? 자, 이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날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일 나지. 여기서 대형 사고야. 아주. 모험 개그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1, 2, 3, 4, 5야. 1, 3, 5요. 뭐 고를 것도 없으니까 얘네가 전부 다 화살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홀수들이 한 개만 쐈어. 홀수들이 한 개만. 홀수들이 한 개만 쏘게 되면 어때요?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요. 3C1, 그쵸? 그리고 모두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만 쐈어. 그러면 3과 5도 화살을 맞아야 되고 2랑 4가 쏘게 되기 때문에 결정됨이 됩니다. 이건 그냥 한 가지. 두 번째, 홀수들이 2개를 쏴. 2개만 쐈어.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2개만 쐈어.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1, 2, 3, 4, 5에서 1, 3, 5 이 둘 중에 일단 3개 중에 2개를 일단 뽑으시고 그죠? 3개 중에 일단 2개를 이렇게 뽑았어. 얘랑 얘를 쏘기로 결정했대. 1, 3, 5가.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요런 방법들이 되겠죠. 얘네 둘, 셋 다 뭐 때? 2가지씩 선택권을 가져요. 2 곱하기 2가 돼서 세제곱인데 문제는 뭐야? 몰아주기 하는 경우 2가지 빼야 돼요. 얘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그 2가지는 뺐어. 이를테면 요런 식으로 쐈대. 자, 그럼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고르고 1과 3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죠. 그러면 작은 건 2가, 큰 건 4가 쏘게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고릅니다. 돼요? 그래서 몇 가지야, 이건 일단? 이거 세 가지. 계산하고 가야지. 6, 3, 2 곱하니까 12에다가 36, 그죠? 그 다음에 홀수들이 한 개만, 홀수들이 두 개만, 홀수들이 세 개를 다 쏘는 거야. 세 개 모두 쏘게 되어 있어. 그럼 봐요. 1, 2, 3, 4, 5에서 1, 3, 5를 쏘는데 얘네가 1, 3, 5를 고르게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1아 너 뭐 쏠래? 세 가지. 그럼 1이 이걸 썼다? 2야 너 뭘 쏠래? 3 또는 5 두 가지. 3아 너 뭘 쏠래? 남은 한 가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고르게 하나씩 가져가고 3팩토리얼이에요. 줄 세우기.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모두 화살을 맞았으니까 편한 2나 4는 셋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작은 건 2가, 큰 건 4가 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골랐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6 곱하기 3에서 18까지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18, 3, 36 그리고 이렇게 곱해요. 더해요. 그죠? 그럼 21 더하니까 총 몇 가지? 57가지가 되었어요. 요거 끌고 이쪽으로 슈르륵 오세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해서 몇이 나옵니까? 57. 자, 그럼 끝이죠. 3 더하기 84 더하기 57 하면 되고요. 3이랑 이렇게 더하면 60 더하기 84 하니까 정답은 얼마? 144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풀이한 것은 치역에 집중을 했을 때입니다.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치역을 먼저 구성하고 가야지 하고 하시면 돼요. 돼? 자, 근데요. 다른 풀이 한 가지 더. 재미있게도 또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여러 가지로 풀어봐야 재밌으니까, 그치? 사실은 결국은 그거야. 그 1과 3과 5는 홀수만 쏠 수 있죠. 그죠? 1, 3, 5가 홀수를 쏘고 나면 나머지 치역이 3개가, 원소가 3개가 되도록 2랑 4가 쏘는 것들이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방법으로 가볼 거예요. 치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F1과 F3과 F5가 어차피 1 또는 3 또는 5잖아요. 그들이 원소가 1개거나 원소가 2개거나 원소가 3개인 것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원소가 1개라는 말은 얘네가 다 똑같은 것을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1, 3, 5 중에서 하나를 고를게요. 그럼 끝났죠. 얘네는 그 1 또는 3 또는 5를 쏘겠다고 결정된 거예요. 봅시다. 2, 3, 4, 5. 공역 전부를 써놨어요. 3씨 1. 예를 들어 1을 모두가 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얘도 1 쏘고 3도 5도 1을 쏜 거예요. 그럼 이제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더 필요하잖아. 하나밖에 안 됐어. 화살 맞은 아이가. 그럼 화살을 2개의 원소가 더 맞아야 되고요. 2랑 4가 쏘는 화살이 남아있어요. 그럼 보세요. 요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만 고르시면 아무거나 골라봐. 얘나 얘. 그럼 2가 2 쏘고 4가 4를 쏘는 걸로 하자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4개 중에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치역이 3개가 된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조건을 나눴을 때, 케이스를 나눴을 때 이야기죠. 자, 그럼 마무리. 3 곱하기 6이겠죠? 18. 됐어요.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F1과 F3과 F5가 2개인 거야, 2개. 두 종류인 거야, 두 종류.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그렇게 쓰면 이제 복잡해 보일까 봐. 얘네의 종류가 2종류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한 종류잖아, 지금. 그치?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요? 3C2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1, 3, 5 중에 2개를 고르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2개를 골랐어. 이를테면 얘네가 쏘는 게 예를 들어 1과 3을 쏘기로 결정했다. 그럼 자, 1아 너 뭐 쏠래? 2가지. 뭐 쏠래? 2가지. 뭐 쏠래? 2가지 하니까 어때요? 2의 세제곱으로 씁니다만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만 쏘는 경우를 빼야 돼요.
하나만 모두가 쏜 경우 빼야 돼요. 아까와 똑같은 풀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온 거냐면 1, 2, 3, 4, 5로 쏠 거고 아직 치역이 원소 3개가 됐다는 거는 안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을 골랐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쏜 거야. 그죠? 그러면 치역의 원소 지금 현재 2개예요. 치역의 원소 3개가 돼야 되거든. 자, 그렇다는 말은 아직 화살을 못 맞은 2나 4나 5 요 셋 중에 어때요? 한 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는 화살 맞은 요 2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화살을 한 개만 더 맞을 수 있고 얘네는 나머지가 추가로 맞게 되잖아. 어차피 F2랑 F4는 다르니까요. 그럼 작은 건 F2, 큰 건 F4 어떤 게 고르든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느냐? 곱하기 2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F2랑 F4가 고를 곳, 걔네가 쏠 곳, 그것들을 찾는 거죠. 자,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가 3 곱하기 6, 18 곱하기 6입니다. 계산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두세요. 세 번째 케이스. 계산은 마지막에 하면 되지. 세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3개가 다 다른 거야. 3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1, 2, 3, 4, 5니까 이렇게 갈게요. 일부러 순서 바꿨어요. 요 3개를 차근차근 다 쏴야 돼, 얘들이. 어떻게 했어?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다 쐈어. 그러면 이미 얘네가 치역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2나 4는 여기 안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3개 중에 2개 고르면 작은 건 2, 큰 거는 4가 쏘게 되어 있죠. 끝! 그래서 6 곱하기 3이 됩니다. 18까지. 18 더하기 18 더하기 18 곱하기 6. 끝! 그렇게 하면 144가 나와요. 똑같은 방법인데 어디를 집중해서 케이스를 나누냐에 따라서 문제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죠.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사실 28번이 가장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29, 30은 깜짝깜짝 놀래요. 자, 29번 먼저 한번 보세요. 문제가 쭉 긴데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카드 있고 검은색 카드는 2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얘네를 배열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봐봐요.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흰색은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다가 검은색을 끼워 넣기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끼워 넣을 건데 보세요. 2장 이상이 놓여 있대잖아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나 요거는 한 장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검은색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여러분. 자, 2가지로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잖아. 흰색 배열에 끝났어요. 자, 검은색을 집어넣을 거예요. 검은색을 집어넣을 건데 검은색을 끼워 넣는 방법은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요 안에다 넣으면 되는데 2장 이상이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카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경우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첫 번째 카드를 여기 넣고 7가지. 첫 번째 카드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카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카드 검은색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여기 들어가게 되면 4가지. 여기 들어가면 3가지. 여기 들어가면 2가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넣는 1가지. 이렇게 되겠죠. 나올 수 있는 전체 검은색 카드까지 배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몇이에요? 8, 8, 8, 그 다음 4 하면 되니까 28. 28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3과 6, 3 또는 6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3 또는 6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여사건으로 가는 거지, 그치? 포함 안 된 경우는 어때요? 세볼까? 잘 봐요. 요렇게 넣으면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도 여기서는 포함이 되어지겠죠. 근데 언제 또 있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3 또는 6 포함이 안 돼요. 3개 일을 뽑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포함이 되거든요. 또 마지막. 이렇게 했어.
검은색 여기 넣었을 때, 여기 넣었을 때, 여기 넣었을 때. 그 세 가지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8 빼기 3. 답은 25. 끝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사실 전체 경우에서 뺄 것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서 3 또는 6이 포함 안 되는 경우들 없이 잘 체크해서 세기만 해도 25가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출제 의도에 맞게 중복조합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잖아. 자, 요 전체 경우에 대해서 중복조합을 한 번만 공부하고 갈게요. 나는 실전이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고요. 검은 카드 사이에 흰 카드가 2개 이상은 놓여 있어야 되니까 미리 집어넣고 그 2개는 그 다음 검은 카드로 했어요. 이 중에 숫자가 뭐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정이 되고 나면 흰 카드가 몇 개 어떻게 들어갈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처음 카드부터 끝 카드까지가 1부터 8까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흰이라고 놓고 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은 흰색 카드는 몇 개 있어요? 2장은 여기 들어갔어. 6장 남아있죠? 얘는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 넣거나 검은색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넣거나 또는 여기 넣거나 A 영역이거나 B 영역이거나 C 영역이거나에 넣습니다. A, B, C에 각각 몇 개가 들어갈지만 결정되면 돼요. 공과 칸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 2개. 자, 남은 흰색을 전부 다 A에다가 넣었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공 6개, 칸막이 2개의 배열. 그래서 어떻게 돼요? 8팩을 6팩,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8, 7, 2로 나누니까 28. 이거 28. 뭐가 나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세는 게 나쁘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 그래서 29번을 보고 여러분들 약간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 이렇게 쉽게 풀어도 되나? 네, 쉽게 풀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30번도 볼게요. 봐봐요. 쭉 읽고 깜짝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1, 2, 3, 4에서 흰 공 4개, 검은 공, 그 다음에 4개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그리자면 흰 공은 1, 2, 3, 4고요. 검은 공은 4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4, 5, 6, 7. 이 짝대기 왜 그었냐면 검은색인 거 티나려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2개를 동시에 꺼낼 겁니다. 다른 색을 꺼내게 되면은 12점을 얻을 거고요.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공 적혀있는 두 수의 곱으로 점수를 얻는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4점 이하의 짝수일 확률만 찾으면 돼요. 그죠? 일단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8C2 분해로 시작합니다. 됐죠? 8, 7, 2로 나누니까 이게 28. 이렇게 28은 써놓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보니까 24 이하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이때 무조건 돼. 1. 다른 색이면 무조건 합격이죠. 다른 색인 경우 케이스 나눌게요. 그러면 요거 4개 중에 1개, 요거 4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되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색인데 흰 공일 때 같은 검은 공일 때로 나눌게요. 왜냐하면 같은 공이면 두 수를 곱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숫자들이 좀 작고 여긴 크니까. 그치?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흰 공은 얘네들만 보세요. 4개 중에 2개를 어떻게 골라도 곱은 최대 3 곱하기 4니까 24보다는 작아요. 문제는 짝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홀수인 경우가 되려면 어때요? 홀 뽑으면 돼요. 홀수 얘랑 얘밖에 없죠? 이때 1과 3 뽑는 그 한 가지는 빼주세요. 그래서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세 번째 검은 공은요. 요들에서 뽑는데 여기는 곱이 있잖아.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한 방에 갑시다. 4를 뽑고 5를 뽑을 때 곱이 24보다는 이하 맞잖아요. 4랑 6 뽑을 때 4랑 7 뽑으면 이미 넘쳐요. 5는 6 뽑으면 이미 넘쳐요. 끝!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몇 가지? 2가지. 얘네들 더해주세요. 얼마예요? 23. 정답은 그래서 28 더하기 23. 답은 51. 이렇게 나왔어요. 끝!
그래서 30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앞쪽 문제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나? 내가 놓친 거는 없나? 여러분이 잘 푼 거고요. 이거 이제 굳이 여사건으로 풀어도 비슷한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요. 물론 5가지만 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이 여사건 풀이는 따로 제가 여기서 안 하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풀어보시라고. 30번이 어렵지 않은 세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느껴봤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28번에 조금 더 힘을 줬으나 28번도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면 확통 만점은 가져갈 수 있어요. 확실해졌죠, 그쵸?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확통 조금 더 열심히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고요. 오늘은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도록 해요. 알았죠? 안녕!